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각 정당들은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들은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나 공약들을 보면 재탕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언급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권력적 현상이고 또 선거는 그런 권력 획득의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진실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실은 좀처럼 보기 힘들고 오직 전략만이 난무하는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구 시사평론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뉴스가요. 엄청 많은데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정의와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에 복당하지 않겠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공천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예. 공천이 아니라 악랄한 사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당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이라면서 이 새로운 정치판, 괜찮은 사람들끼리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지난 24일이었는데요. 이 기자들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잠비아에서 개최된 국제의회연맹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일이었죠. 그렇게 24일 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밝혀졌다 그거죠. 그렇죠. 네, 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늦었는데 말이에요. 며칠 뒤에 밝혀진 건데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죠. 네, 아마도 이제 이처럼 늦게 알려진 것은 좀 더 이제 그 사실관계를 봐야겠습니다만. 예. 이 정의화 의장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제 이 부분을 누군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의 시점을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결국 심야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이죠.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시점상을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이 5곳에 대한 무공천을 발표하기 이제 직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한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유승민 의원 네, 이 무소속 출마 다음 날인 셈이죠. 그러네요.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탈당은 하되 곧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 의장은 이 당선돼서 새누리당으로 곧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건 옛날 방식 아니냐. 차라리 밖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정의화 의장의 또 이런 발언이 지금은 좀 가려져 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이게 부각이 되거나 이럴 확률도 있을 거고요. 총선 이후를 그냥 그렇죠. 한 발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네. 자, 근데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 선거 국면으로 돌입을 했는데 이게 선거 때마다 이제 서로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국민들은 이게 뭔지를 네. 지금 심판론이 난무하잖아요. 자, 유권자들이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죠. 네,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이제 유권자의 마음인데요. 근데 본인들도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번 총선 일단 이리와 다야 구도이죠. 새누리당 어제 발목 잡는 식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이제 이런 그 총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야당 심판론인데요. 이 새누리당 그 오늘 그 김무성 대표와 그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이인재 최고위원, 그 강봉균 전 장관을 이제 그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원 이제 발족시킬 예정이죠. 이 더불어민주당 일찌감치 그 이번 총선을 그 잃어버린 경제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그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어제 그 김종인 대표 그 광주 전남 후보자 그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이 경제 살리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더민주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 단독 선대위원장을 맡고요. 그 전국을 돌면서 경제 살리기 후보자 연석회의 또 경제 콘서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 정부 여당의 그 경제 실정을 그 쟁점화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죠. 예. 근데 요새는 그냥 아무데나 콘서트라는 단어를 막 붙여요 그냥. 네, 요즘 콘서트가 유행입니다. 유행입니다. 근데 이 콘서트의 본래적 의미를 좀 회복해야지 문화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당 컨셉은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 구도죠. 네, 그 거대 양당 심판론을 이제 그 전면에 내세운다는 구상인데요. 이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그 빠짐에 따라서 그 안철수, 천정배, 김용환, 이상돈 이 4인 공동선대위 체제로 이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 제일 민생정당 이를 표방한 이 정의당인데요. 역시 그 심상정, 노회찬, 조중호, 총선 이런 그 4인 공동선대위 체제로 이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는 이런 구상이죠. 예,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제 벌써부터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한 의원들 혹은 무소속 출마한 정치인들 복당 놓고 된다 안 된다 벌써부터 이게 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먼저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그 한 방송에 나와서 이 유승민 의원 등 그 탈당에서 그 무소속으로 나온 의원들 설령 그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즉 그 당선되더라도 그 복당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원 당규상 그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김 대표 아직 그런 것 말할 단계가 아니다. 약간 좀 뉘앙스를 좀 달리했다고 그러죠. 예,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호남 지역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아주 공방이 치열했던 모양이던데. 네, 1박 2일 일정으로 그 호남을 찾은 그 김종인 대표 그 작심한 듯 국민의당에 대한 그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5.18 광주 민주묘역에서는 이 특정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이 분열로 갔다면서 그 안철수 국민의당 그 공동대표와 그 탈당한 호남 의원들을 이제 그 정주전했고요. 이 광주에서 가진 그 경제 살리기 그 간담회에 대해서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정치인들이 어느 한 특정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편승해서 야당 분열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국민의당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특정인의 욕망 이런 단어가 상당히 좀 자극적이었죠. 이 국민의당 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호남 민심이 왜 더민주의 등을 돌렸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 특정 세력의 그 패거리 정당이 싫다는 게 호남 민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안철수 대표 등을 그 겨냥한 특정인의 그 욕망 오는 발언에 대해서도 욕망으로 따진다면 여야를 그 넘나들며 비례대표를 그 5번이나 하는 이 김 대표를 따라잡을 분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방이 이게 감정 차원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정난해지면은 사실 서로를 위해서 피차를 위해서 안 좋은데 말이에요. 예?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합리성에 기반한 비판 공방들을 서로가 좀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미국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죠. 버니 샌더스 의원이 워싱턴주 미 3개주 경선에서 이 압승을 거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좀 역부족 아니에요? 네, 아직 뭐 대세를 이제 뒤집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 샌더스 그 상원 의원 그 워싱턴주에서는 72.7%, 알래스카주에서도 그 81.6%, 그리고 그 하와이주에서도 69.8%의 그 압도적 투표로 힐러리 클린턴 전 이제 미 국무장관을 이제 제쳤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 이 클린턴과의 계속자가 이 슈퍼 회원까지 포함할 경우에 700명 이상 차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샌더스 후보로서는 이 후보 지명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죠.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계속 특수한 아주 독특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미 공화당 자체가 아주 그냥 진흙탕에 좀 빠져서.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바로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권의 심장부라고 불릴 수 있는 호남을 찾아서요.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특정인의 욕망에 편승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국민의당을 겨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정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의당의 대표적인 호남 정치인이시죠.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포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요,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 말 한 거요. 그러니까 특정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당이 분열로 갔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세요? 맞는 얘기예요. 그 특정인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호남에 가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김종인 대표께서는 아마 총선 후에도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킹메이커는 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갑자기 호남을 홈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좀 생각을 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무슨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모셔왔고 예. 사실상 더민주당은 친노들이 다수이거든요. 예. 아무리 이번에 좀 청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친노 젊은 세력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야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치하는 사람이야 다 본인의 야망이 있죠. 예. 그렇지만은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은 김종인 대표를 저도 호영호재하고 잘 알아요. 그러나 수십 년간 알고 지내면서 당신이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호남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조부님, 할아버지께서 전북 순창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언론에서 얘기는 했지만은 본인이 그러한 것을 얘기한 적도 없고 사실 국보위 이래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고위직을 다 역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호남을 향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호남을 향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하나 생각해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자기가 호남을 대변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분열시켰다. 이런 것은 좀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여태까지 광주에서 학교 다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본인의 정치적인 측면은 어떻게든 그런 때야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는 호남을 고향으로 가졌거나 무슨 그 불이익을 당하니까 얘기 안 했겠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호남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와서 자기가 그러한 고위직에 있을 때 호남을 좀 더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죄송하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반성해서 내 고향이니까 호남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태도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오히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들에게 상향식 공천을 수십 차례 약속했는데 예.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한테 꿇은 거 아니에요? 그 지켜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솔직히 딱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지금 말이에요.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도 더불어민주당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 절대 없을 것이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그 친노 패권주의로 장악해가지고 네. 그러한 것을 막아야겠다 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네. 정치는 현실인데 네. 김종인 대표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필요해서 바지 사장으로 모셔온 것 아니에요? 예, 본인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원하는 문재인 전 대표예요. 예. 실제로 친노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네.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네. 과연 그것이 실현될까? 또 그러한 힘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두고 볼 문제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 투톱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마포에 가서 이 정청래 의원 낙천된 것,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천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정체성 논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는 좀 김종인 대표하고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또 문재인 대표의 평소에 예. 그 생각을 반영해서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한 것이 100% 옳은 일은 아니거든요. 예, 예. 또 뭐 박지원 제가 한 일이 100%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사실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어떤 한쪽에서 비난도 하지만은 야당으로서 굉장히 그 필요한 인사입니다. 예. 상당히 그 공격적이고 항상 집권 여당 청와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얘기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무서운 새누리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도 김종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하는 말씀 하나 있어요? 결국 주장하는 게 경제민주화 운운하는데 사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그러한 주장을 했지만은 그분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활동 하나도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로만 주장하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정청래 의원 지역에 가서 하신 말씀은 다분히 전략적이기도 하고 또 정체성을 김종인 대표가 너무 버리고 가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제동도 하는구나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이 관계가 이 총선 이후에는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둘이 뭐 이 갈등을 놓고서 뭐 어떤 한판 붙는다. 근데 이게 붙을 수 있는 상황, 이게 그 세력으로 볼 때 붙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정치는 그 자리에 가면은 다 하고 싶으니까 김종인 대표도 무슨 꿈을 가지고 있겠죠. 예. 또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예. 그렇더라도 어려울 거예요. 왜요? 그런 세력이 안 되잖아요. 세력이 물론 안 되죠. 몇 사람들을 그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것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김종인 대표 세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방의 당원들 이런 분들이 그 친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대선 후보로서도 뭐 문재인 대표가 대선 가도에도 별 문제가 없다. 당내에서. 그죠? 당내에서요.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강자가 될 수 있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 그게 바로 저하고 그 문재인 대표하고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갈린 성격인데요. 예. 자기들은 당을 장악해서 문재인 대표가 당권도 갖고 대권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의 분열이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권에 대해서는 야권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해놓고 링 위에 올라와서 예.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민의 검증을 받고 당원이 인정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친노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문재인 대표만이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종인 대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이번 총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역할 분담을 해서 말씀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문재인 대표가 꼭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그건 또 잘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문재인 대표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뭐 좋은 후보감이죠. 예. 그렇지만은 아직도 대선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좋은 후보감이지만은 저는 야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기면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지. 자기가 처음부터 혼자 하겠다. 예. 당권도 대권도 자기가 혼자 하겠다. 그 독점의식 때문에 오늘의 분당 사태가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예.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피부를 맞대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뭐 후보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야권 연대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야권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통합 연대하면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6개 당으로 분당됐을 때 소통합, 중통합 해야 되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너무 깊숙하게 총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총선 전에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연합연대, 즉 단일화 문제도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언론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열이 나타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제3당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연합연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했지만은 개인별로 이루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 좀 수정이 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활발하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만 보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들이 각 사별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한 며칠 지나면은 우열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강봉균 전 장관 지금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좀 이상한 게 야당에서는 여당 인사 영입에다가 김종인 대표 같은 분 대표 세우고 또 여당에서는 강봉균 의원 같은 분 모셔다가 선대위원장 시키는 거니까 여야가 헷갈려요.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난 도대체 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박 의원님 같이 아주 그 고수가 헷갈리면 일반 유권자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국민들이 헷갈리니까 결국 여당이 유리하잖아요. 헷갈리면 여당이 유리하다. 헷갈리니까 여당이 유리하죠. 이번에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참 박근혜 대통령은 무서운 분이다. 저렇게 공천을 장악하는구나. 그러다가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저항해가지고
일종의 조정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지금 3년간 집권해서 경제를 살렸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남북관계를 개선시켰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는데도 결국 여당이 다 유리하단 말이에요. 야당은 분열되고. 그리고 여야는 사람이 바꿔가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참 강봉균 선대위원장도 저하고 절친한 관계지만은 또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고. 예. 또 김종인 대표도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아니까 국민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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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수학 찹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 쪽이면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듀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흥룡생을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7시 42분 3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보통 월요일 상당히 막히는데 알아보죠.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예, 말씀처럼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꽤 교통량이 긴데요. 이렇다 보니까 같이 가는 국도 위로도 종잡을 수 없는 정체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으로 가는 화성휴게소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목감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밀리다 보니 42번 국도도 안산 일동교차로 지나면서 외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통과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강남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만 50분 이상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와 한강대교 사이로만 역시 5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진짜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28년을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성이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도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요. 28살 여성이 어느 날 가족관계 등록부 서류를 뗐는데 그 서류에 본인이 남성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데요. 자, 피해자의 아버지 김점수 씨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말이에요. 28년간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됐다. 이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등록번호는 2자로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예, 확실히 그 2가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돼 있다. 이건 뭐죠? 예. 성별의 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별의 남 이거. 예. 근데 그 전에 예를 들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정상으로 나왔었나요? 호적등본은 뭐 한 뒤로 한 번도 필요한 일이 없어가지고 뜯겨본 일이 없고요. 예. 주민등록등본에는 성별이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주민번호만 적혀 있고요. 아, 진짜 황당하셨을 텐데요. 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진짜 황당함을 넘어서 구체적인 피해를 받고 계시죠?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정신적인 피해가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뭐 다른 일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직접 저 딸은 이직을 했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접고 그거가 대로 된다고 해도 원상복귀 법원에서 한다고 해도 뭐 2, 3개월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포기하고 집에 있는데 가만히 그냥 들어누워 처박혀 있습니다. 날마다 울고 보는 저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을 뿐입니다. 지금요. 네. 어쨌든 주민등록은 2로 돼 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엔 남성으로 돼 있다. 이거는요 분명히 착오일 확률이 뭐 굉장히 높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나서가지고 스스로 고쳐줘야 되는데 예. 지금 무슨 구청 담당이시죠? 이 문제가? 강동구청입니다. 강동구청이요. 강동구청 뭐라 그랬습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저희가 뭐 어디 소속해서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출생신고를 했던 곳은 강동구 성내 3동에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누가 구청에서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아니 그러니까 구청 측에서는 어디에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성내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이동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딸과 같이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정해달라고 했더니 출생지에 가야만이 정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구이동에 있는 창구 담당하시는 분이 그쪽에 전화 연결을 해보더니 그쪽이 상당히 지금 분주한 것 같으니까 조금 한가한 시간에 그쪽에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저희 딸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적어주고 집에 왔습니다. 예. 집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경과 후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쪽의 얘기로는
뭐 출생신고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출생신고 원본이 세월이 경과해가지고 폐기해가지고 지금 찾을 수가 없고 현재 상태라면은 여기 법원에 저희가 뭐 정정 신청을 해가지고 정정을 받아라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더 기분 나쁜 얘기는 왜 그런 것을 인제사 떼어서 확인해봤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다 띄어보든 말든 그쪽에서 왜 신경 쓸 일이며 필요가 없는데 괜히 날마다 띄어볼 일이 누가 무슨 그런 일이다 왜 있겠습니까? 그럼요. 아주 약 올리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라면은 그렇게 그걸 자주 띄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면 자기들 하는 일이 오류투성이니까 자주 띄어가지고 확인해보고 정정하라 그런 자인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무슨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동구청 측에서 이제 그런 답변이 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참 진짜 황당한데 저도 오늘 그거 우리 딸애들이 혹시 아들로 기재되어 있는가 한번 띄워봐야겠네요. 진짜로. 예? 아니 그거 확인 안 하면은 우리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등록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가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자신들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 주민등록번호는 2로 시작하는데 남성으로 돼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궁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저희 나름대로 뭐 그렇다고 방치하고 놔둘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이것저것 서류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성별 뭐 감정서라든가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걸 하러 딸이 그 시집안간 처녀가 산부인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요즘 스트레스 센터가 많고 뭐 외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하고 들어오면은 감쪽 같아가지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 산부인과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올 텐데. 그거는. 예,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답답해서 저희 딸이 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그 생리배가 아파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 기록을 띄워오면은 그게 여자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역시 그런 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혈액 채취하고 비용 지불하고 왔습니다. 네. 아직 검사 결과는 이달 말경에 나온다고 그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동구청 측의 입장도 저희가 꼭 들어보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오등록 피해자 김 씨 아버지 김점수 씨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